매년 하미주에는 올해의 인물을 설정을 합니다. 또한 올해의 단어도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인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들여서 우주 여행을 시키겠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수직 상승 지금 하는 모습, 세계에서 지금 이 부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어마무상한 거부이죠. 그분을 2021년 하미주 올해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단어는 꿈은 이루어진다. 일론 머스크 어린 시절 자기가 희망, 또 소망했던 모든 꿈들이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가정가정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많은 부분 성취를 다 했죠. 우리 하미주인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의 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2021년도 올해의 인물이 일론 머스크라고 이야기 서두에 했습니다. 이 친구는 1971년생이니까 아직 이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이 친구의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 70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삼성이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여러분 요즘은 전기자동차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이죠. 제가 6년 전에 $1,000를 입금을 하고 기다렸는데요, 차가 안 와가지고 1년 전에 제가 이제 캔슬하고 돈을 $1,000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차가 엄청 많이 풀렸던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항공 그 회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솔라시티 배터리 그는 몇 개 회사 지금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자이시고요. 1992년도에 20대 초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창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집2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창업하고 몇 년 만에 엄청 성장을 합니다. 4년 만에 이 회사를 집2를 컴퓨터 제조업체인 컴팩이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때 돈이 얼마냐? 250억 정도, 일론 머스크에게 $2,200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도 되기 전입니다. 28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집2를 매각한 후 무엇을 했느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X닷컴을 시작을 합니다. 30년 전에 온라인 금융, 지금은 이제 여러분 휴대폰 안으로 금융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30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사명이 X닷컴에서 페이팔로 이렇게 바꾸던데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이 이제 출전한 능력이 인지도가 엄청 올라가죠. 그 이후에 도전한 것이 뭐냐?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 단순히 로켓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저가형 우주 여행, 화성 여행할 수 있는, 그냥 민간인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이것이 2002년도 6월 설립을 합니다. 지금은 15년 정도 됐습니다. 스페이스X라는 세 번째 회사.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그 다음 해죠. 2003년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소형화, 경량화 위주로 기존의 전기차 콘셉트를 경차와 다르게 스포츠카를 생산하면서 고급화에 초점을 맞췄고, 그게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죠. 만드는 건 중국에서 훨씬 많이 만듭니다만 고급화 그리고 고가, 그건 전부 다 테슬라에 놓은 겁니다. 테슬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도 많습니다. 한 1억대 되는 차들도 많이 있고요. 자, 올해 인물 일론 머스크. 올해의 단어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말 꿈은 이루어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크게 인터넷,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이제 꿈. 근데 자기가 어릴 때 꿨던 꿈이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라는 상호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으로부터 따왔다. 그리고 테슬라는 1800년대 그 전기 음극과 양극 이거 개발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의 과학자로 에디슨보다 더 위대하게 이렇게 봤던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라고 내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용과 기업용 통합 에너지 솔루션 전기 자동차만 장점을 극대화한 고성능 차량을 선보임으로써 자동차의 시장, 전기자동차의 역사를 씌운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2018년도 테슬라 모델 3의 안정적 양산에 성공하면서 2019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흑자를 내면서 2020년에 들어와서 그 위상이 지금까 그때하고는 너무너무 큰, 그러고 막 시가총액 주가도 막 수백 배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산업을 민간 벤처 기업이 하면 어떨까 하는 앨런 머스크의 발상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여 로켓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주된 기술 개발 방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주정거장 보급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TV에서도 뭐 앨런 머스크 재사용한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했던 거 솔라시티, 테슬라의 자회사 태양 에너지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요거는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화성에 데려다 줄 로켓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그 꿈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 사람이 했고요. 자신의 아이디어에 사로잡혀서 온몸을 불사르고 한순간 또 낭비하지 않은 인물이 앨런 머스크. 우주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인물이 앨런 머스크. 상업 우주선 드래곤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 그의 꿈은 10년 내에 일반인들이 화성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60년대 미국은 러시아하고 우주 경쟁에서 러시아를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가 의사의사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이기자 하는 하나의 비전만 있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했고요. 또한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재사용. 그런 인간이 다중행성, 하늘의 별입니다. 생명체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산업시설을 우주공간으로 옮겨서 지구를 거대한 공원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정부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들을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 미국에서 1등 부자와 2등 부자가 지금 라이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누가 선점하고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이벌에 의해서 우주여행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의 인물과 올해의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2020년을 정리해보면 작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가, 작년에 적자생존, 이 단어를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썼습니다. 덕보잡, 이 단어도 참 많이 썼습니다. 공부가 답이다, 정말 이 단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의욕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라. 작년에 올해의 인물 이순신, 작년에 올해의 단어가 체크였습니다. 400여 년 전에 확인과 체크는 점고였습니다. 점을 찍어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했다. 그게 점고. 내 인생의 가장 바보스러운 단어는 알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바보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질문, 무슨 질문 해야 됩니까? 출근의 이유, 나는 출근을 왜 하지? 이 본질 질문해라. 직책의 본질 질문해라. 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지? 질문해봐라. 이사는 뭐하는 사람이지? 점장은, 원장은, 디자이너는 뭐하는 사람이지? 질문해라. 내가 내한테 질문해라. 그리고 고객님한테 질문해라. 여러분들은 고객님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2달 전에 왔다 갔는데요. 그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2달 전에 왔어. 팜하고 컷하고 염색했는데 17만원 결제하고 가셨다. 그 고객님 남편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은 어디에 있고, 아들 딸은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누구 소개로 왔고, 그 내방 사이클은 어느 정도 되고, 오면은 평균 단가는 얼마 정도 쓰고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소개시킨 고객님은 어떤 분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해줘야 나 그 고객 알고 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알고 있는 거겠죠. 고객님 내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 없습니다. 왜 모릅니까? 질문을 안 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단어의 비밀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예, 님, 다, 까로 끝내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알았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고객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손으로 해라, 잠시만요.
고객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알았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영상씩 올리라 편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밀에서 실제 영상 찍어 올려가지고 수십만 명, 수만 명 팔로워를 가진 파트너가 있습니다. 통계 분석. 일기장 나왔으니까 저는 미용실 첫 출근하는 날부터 일기를 지금까지 안 쓴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은 한 곳에만 가서 삽니다. 국제시장에 가면은 삼강문구라는 지점에서 일기를 사는데 올해는 강북동까지 나가는 시간이 다른 일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강북동 거의 못 나갔어요. 또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지금 뭐 만나는 것도 꺼려고 해서 일기장 사러 가야 된다면서 못 갔어요. 그리고 28일 날 제가 삼강문구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 김동식 그 사장님이 너무 반기는 겁니다. 야, 김 회장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가지고 김 회장 너무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해서 내가 사무실에 갖다 줬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한 사람한테는 일기장을 샀더니 이분이 제 일기장을 2021년 일기장을 우리 사무실에 갖다 줬어요. 돈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팬덤 아니겠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문구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이 집에만 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돈도 안 주고 크게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일기장만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통계 분석은 일기장만 적어도 통계 분석 활용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모르겠지만 지난 과거는 머리 안에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하는 날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옛날 일기장만 이렇게 뜯겨봅니다. 그러면 옛날 걸 전부 다 다시 다 리바이벌 해가지고 새로 생각할 수 알게 되겠죠.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립니다. 일기장 적으면 통계 분석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받아가지고 내 고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문 분야 아닙니다. 처음 한두 번은 어둔하겠지만 쓰던 버릇 들으면 아주 쉽게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예측 가능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의 이동에 대해서 작년에 참 많이 했죠. 지금은 어떤 판에서 놀아야 됩니까? 포노사페에서 판에서 놀아야 됩니다. 휴대폰하고 놀아야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오락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판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판의 이동. 그리고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예쁜 말,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앞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표정이 아닌 앞에 사람이 보고 싶은 표정을 해라. 이 이야기 작년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병철 회장님 자서전을 꼭 봐라. 정주영 회장님 자서전을 꼭 봐라.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린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미용의 중심시장이 있습니다. 미용의 주변 시장도 있습니다. 미용의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을 해야만 부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 지금 우리 미용계의 틈새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틈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많은 AMP, CAO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틈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준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미용계의 틈새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코시오를 만들었고요. 지금 코시오 물류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시오 물류에서도 틈새 시장이 온라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틈새, 미용실이 문을 폐업을 하고 새로 오픈하고 폐업하고 오픈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자동 컨베잉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반영 산업단지 안에, 우리 공장 안에, 물류창고 안에 시설 다 해놨습니다. 이게 틈새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틈새죠. 제품 만드는 것도 산프린수, 염색약, 클리닉 제품, 파마약 다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용시장의 틈새입니다. 아니면 미용시장의 주변시장입니다. 좀 미용실에서 수입이 많을까요? 아니면 틈새 시장에서 주변시장에서 수입이 많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 틈새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객님은 어디에 있는가? 고객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에 있습니까? 오프라인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100%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에 있습니다. 온라인에 있다면서 왜 자꾸 창문 밖만 내다보고 있습니까? 창문밖에 길거리 다니는 저 사람들이 여러분 고객입니까?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있다면서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많이 사는 곳에 그물을 치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오프라인 시장은 진짜는 망인 겁니다. 강북구에 가보세요. 빈가게 임대 어마무상히 많습니다. 서met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온 대한민국 상가가 텅텅 비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도 오프라인에서만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이 이동했는데, 폰은 사피엔스 시대가 돌아했는데, 폰 안에 고객이 있는데 폰을 가지고 찍어 올리기만 해도 되는데, 댓글만 잘 달아주고 소통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2020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남자 고객님, 팜 하시겠습니까?를 해야 됩니까? 커트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제 연배는 다 머리가 조금 하얀 머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팜 하시겠습니까? 아니고 염색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염색하고 커트하면은 돈 커트 비용의 5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추운 겨울 호랑이 바깥으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은 나와야 되는데, 호랑이가 추우면 굴 속에서 안 움직인대요. 그런데 동물원에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동물원에 갈 때는 호랑이 보러 갑니다. 그죠? 사자 보러 갑니다. 그냥 뭐 다람쥐 몇 마리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견학, 동물에 견학 갈 때 가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사이에 견학을 가죠. 근데 그 시간에 호랑이, 사자, 추우면은 밖을 나오지 않고 굴 속에 그냥 앉아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왔다가 실망을 합니다. 호랑이도 못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자도 못 보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만 보고 가게 되면 다음에 절대 동물원에 오자고 이야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물원에 굴 속에 있는 호랑이를 바깥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아침 10시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올 시간 딱 되면 굴 속을 더 춥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이, 호랑이가 아유 왜 이렇게 춥지? 어디가 따뜻할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철망 가장 가까운 바위에 열선을 딱 깔아놓으면 어린이들이 동물원에 구경 오는 시간만 되면은 추운 동굴에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열선이 깔려가지고 있는 바위에 쭉 뻗어가 편안하게 몸을 녹이고 있더라. 이거는 뭡니까? 시스템이죠. 자, 이 영상을 보는 간부들은, 디자이너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짜다면 짠 겁니다. 고객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인데 왜 인정 안 하고 고객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대역죄인이다. 작년에도 고객님과 언쟁에서 몇몇 군데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고객님의 정말, 고객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고객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날씨가 매년 연초 되면 김연대님 상인일기를 여러분한테 낭독을 해드렸네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일기.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내 점포에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내 장부에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림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일이 없으면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쓸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이 없으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하는 사람. 많이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팔지 못하면, 고객이 없다면 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가 안 되려면 팔아라. 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팔아라. 어떻게 팔 것인가 고민 많이 하는 2021년 신축년 하얀 소띠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저씨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일.